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로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르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이 점차 가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계엄 사태가 일단락되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괜찮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좋은 영상을 보고 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채널의 영상인데요. 앞으로 국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의 시장 금리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현상인데요. 이렇듯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리 차이가 심화된다면 금융시장 불안정 등 여러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유럽 재정위기 사례의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음에도 은행 간 대출 금리가 급등하여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신용경색의 위험성은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현대통화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은 재정정책으로 아무리 돈을 뿌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결국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어 성장을 끌어내기만 하면 빚이 계속 쌓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은 폭등했으며 그 결과로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은 물론 연애마저 포기하면서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내일의 성장을 끌어당겼고 그 돈으로 미래 세대의 경제는 박살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의 공급은 이제 멈춘 상황이고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낮아졌던 금리가 22년, 23년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서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저축하는 인구수가 줄어들면 나라에 돈이 없어지고 이는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선진국보다 10년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보다 이러한 변화가 늦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너무나도 심각하죠. 본 영상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금리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강도 높게 튀어오르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걱정이 되기만 합니다. 최근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이 급락할 때 발행하는 채권, 즉 환율을 끌어올릴 때 쓰는 채권을 25년 1월 24일에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채권은 외평채로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세만 15조 펑크가 나는 등 24년에만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을 메꾸려고 약 26조 원의 외평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니 외평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건데요. 발행하는 채권들의 조건들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제발 꼼수 쓰지 말고 원칙대로 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꾸 이상한 수단으로 당장의 위험을 넘기는 것은 결국 본인들 임기 끝난 뒤로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